여러분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저의 팬심을 담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들고 왔어요. 짜잔. 크로마키 때문에 안 보여. 짜잔. 마마무 응원봉입니다. 짜잔. 크로마키 다시 켜야겠다. 그렇고 어쨌든 중요한 거부터 얘기합시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 12월 6일로 알고 있는데 비대면 기말고사죠.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랑 마찬가지로 카메라 설정의 기준이 있죠. 이제 모니터, 손, 얼굴, 책상 위, 이 네 가지를 보고 요 네 가지가 잘 안 나오는 분은 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을 거니까 공지 올린 거 잘 보시고 잘 설정을 해주세요. 범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고사 문제, 중간고사 이후 강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커버 시간을 하루 갖기로 했어요. 이거는 12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죠. 제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앞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가 만약에 좀 늦어지면은 2시 조금 넘어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오후 2시부터고 이 클래스에 보시면은 강의 생성을 해놨거든요. 14주차 3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들어오시면 돼요. 출석 체크는 없습니다. 필수 아니에요. 의무도 아니에요. 다시 보기는 제공해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왜 이렇게 갈수록 글씨를 못 쓰는 것 같지? 질문 없을까요? 질문 없으면은 바로 할게요. 갑니다. 오늘 정규 수업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준비를 했는데 이론적으로 엄청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 우리가 사전 강의를 통해서 컨볼루션에 대해서 그 이미지의 컨볼루션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고전적인 의미에서 결국에 사전 강의 들으셔서 알겠지만 주어진 커널이 있을 때 그 커널이 주어진 이미지 안에 커널 모양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일종의 내적처럼 우리가 벡터랑 벡터끼리 내적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내는 게 컨볼루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이미지 안에 내가 원하는 모양의 커널이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게 이미지 컨볼루션이었어요.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CNN이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컨볼루셔널 레이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거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만 봤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뉴럴 네트워크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레이어가 될 텐데 요거 말고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얘 이름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미지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가 될 거고 요거에 더해서
맥스 풀링 레이어라는 것까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만 이해를 하면 되고, 좀 중요한 개념으로는 결국에는 이미지 사이즈가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약간 좀 쟁점이 될 텐데, 커널의 사이즈가 중요하고 패딩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그리고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출력되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입력 이미지의 사이즈랑 여기에 더불어서 요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입력 이미지가 일단 정해져야 되겠죠. 거기에 커널 사이즈, 패딩, 스트라이드. 사실 커널 사이즈는 약간 가로를 치는 게 좋겠죠. 패딩이랑 스트라이드라는 걸 통해서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나 그 맥스 풀링 레이어에 출력이 되는 그 사이즈가 결정이 돼요. 우리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뉴런의 개수를 명시를 하면 됐잖아요. 뉴런의 개수를 명시를 하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컨볼루셔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우리가 커널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커널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출력 이미지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요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 기출 문제에도 요거 나왔던 문제거든요. 아, 여러분들 그거 얘기하고 갑시다. 기말고사 문제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낸 것만 봐도 지금 아직 다 낸 건 아닌데 문제가 많아졌어요. 문제 많아요 이번에. 더 지금도 많은 것 같은데 더 많이 낼 거예요. 아직 더 낼 거예요. 문제 숫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딩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좀 확답을 못 하겠는데 지금까지 낸 것만 봐서는 코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뭐 중간고사랑 비슷한 비율? 중간고사에 뭐 코드 보고 뭐 좀 맞추는 문제 조금 있었잖아요. 그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지. 제가 처음에 예고했던 것처럼 코딩이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중에 또 금요일에 좀 더 힌트를 드려볼게요. 요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미지 넷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능이 다 달성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미지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어요. 주어진 이미지를 보고 뭐 얘는 차다, 집이다, 사람이다, 개다, 고양이다 이런 거 맞추는 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유명한 뭐 데이터셋이자 챌린지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 데이터의 규모나 뭐 클래스의 개수나 이런 거 잘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유명했던 이미지 넷 챌린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시간순이에요. 그리고 뭘 나타냈다? 탑5 에러.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맞춘 에러를 봤는데 2010년만 하더라도 28.2%였어요. 에러가. 28.2%의 에러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이때는 레이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레이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 네, 정확하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언제 들어왔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한 번 뛰어넘을 때 이때 CNN이 아마 처음 등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 그러면서 레이어의 숫자도 조금 많아지죠. 이러면서 여기서 한번 점프가 일어나요. 에러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일단 비슷한 구조 안에서 레이어의 숫자가 조금 늘어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딥한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레스넷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레이어의 숫자가 아주 비약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152레이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기말고사 질문 와 있는데 코드를 보고 맞추는 거예요. 직접 짜는 문제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파이썬을 준비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2015년에 오면서 이렇게 레이어가 엄청 늘어나면서 이제 또 여기서 에큐러시가 엄청 줄어서 지금은 뭐 3.5%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그거 했냐면은 CNN의 등장이 하나를 했고 딥 뉴럴 네트워크가 등장을 하면서 에큐러시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했었어요. 요거 두 개가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굉장히 그거 했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도 마이크 출력을 조금 높여달라고요? 잠시만요. 지금 괜찮나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도 우리가 그 뭐야, 잠시만요.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뭔가 좀 그렇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마이크. 네, 됐습니다. 좀만 더 가까이 할게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도 우리가 그 우리의 그 신경계에 있는 구조를 모사를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시각 내지는 시신경이라고 해야 되나? 시각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시각에 있는 어떤 원리를 구현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요렇게 집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사실 이거는 그 뭐 우리가 뭐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여기 눈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와서 뭐 여기 망막에 맺히잖아요. 망막에 맺히면은 거기에 있는 시신경들이 이렇게 막 발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 자극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그 눈에 있어서는 그냥 마치 픽셀처럼 그냥 특정 위치에 있는 시신경들이 발화하는 그런 것들 뿐일 텐데 우리가 이런 그 시신경에 발화된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인지를 하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지붕이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여기에 뭐 네모가 있다. 여기에 문 모양의 네모가 있다. 그리고 이런 세모, 네모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어서 여기 마치 집과 같은 구조물이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요. 그거를 우리가 시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원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뉴런은 어떤 뉴런 내지는 뭐 뇌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겠죠. 거기는 뭐 요런 모양의 반응을 하는 뉴런이 있다는 거죠. 여기 주어진 이 이미지 안에서 삼각형 모양이 있으면은 얘가 활성화가 돼요. 마찬가지로 요런 모양의 그 짝대기 그냥 선분이 있으면은 또 활성화가 되는 뉴런이 있어요.
또 이렇게 수평선이 있으면 활성화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여기가 저차원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고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차원에 있는 뉴런들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구조물들, 뭐 꼭지점, 선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저차원에 있는 애들이 있고, 얘네들이 한 차원 종합이 되어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구조물을 인식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네모, 세모 이렇게 교차하는 거, 이런 거가 활성화가 되는 애들. 또 이제 한 차원 더 올라가서 이제 뭐 물고기 모양, 집 모양 이렇게 점점 더 레이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제일 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들을 인식을 하고, 그게 점점 레이어가 깊어지면서 조금 더 복잡한 것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뭐 여기에 선분이, 여기에 뭐 수직선이 있고 여기에 수평선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네모가 있다, 세모가 있다, 동그라미가 있다, 이런 거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거를 또 한 차원 종합을 해서 집이 있다, 뭐 사람이 있다, 얼굴이 있다, 이런 걸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고 해서 하나하나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뉴런은 뭐 요런 역할을 한다, 어떤 뉴런은 요런 역할을 한다, 뭐 얘네들을 종합을 해서 또 어떤 뉴런은 요런 역할을 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고 하고, 실제로 뭐 인지과학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규명을 해낸 어떤 우리의 시각 안에 있는 돌아가는 원리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사람 가지고 안 하고 만약에 동물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뭐 쥐라고 하면은 나를 잡아먹는 포식자 있잖아요. 고양이 이런 애들.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처들이 있잖아요. 뭐 수염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하는 뉴런들이 있어요. 진화적으로 그런 게 발달을 했겠죠. 그런 것처럼 로컬 리셉티브 필드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고양이의 어떤 특정한 피처, 특징을 인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사전 강의에서 보셨겠지만 이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는 게 마치 이미지의 컨볼루션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주어진 이미지에 있는 특정한 어떤 커널 모양을 우리가 추출을 해낸다라는 뜻이니까, 요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는 개념이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는 이미지 컨볼루션으로 뭐 구현을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 레이어를 둘 건데, 그 레이어가 무슨 레이어냐면은 컨볼루션을 하는 레이어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다가 커널로 뭐 이렇게 수평선을 컨볼루션을 취해서 뭐 이미지를 얻어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수직선을 컨볼루션을 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대각선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꼭지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커널을 여기 주어진 인풋 이미지에다가 다 컨볼루션을 시키면은, 여기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는 요거에 대한 성분, 요거에 대한 성분, 요거에 대한 성분, 요거에 대한 성분,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또 컨볼루션 레이어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복합적인 어떤 성분을 추출해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네모 모양이라던가, 뭐 세모라던가, 뭐 동그라미라던가, 뭐 별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컨볼루션 레이어를 중첩시키면 시킬수록,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두 번째 컨볼루션 이미지에 여기 요 위치에 해당하는 픽셀은 사실 그 앞에 이미지에서는 요 커널 사이즈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다가 컨볼루션을 취해서 얻어진 스칼라가 여기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더 내려가 보면은 훨씬 더 큰 영역이 되겠죠. 훨씬 더 큰 영역이 될 거예요.
이만큼 큰 영역에서 여기에 들어간 커널이나 여기에 들어간 커널의 모양을 전체 다 종합을 해낸 게 여기 요 위치 요 한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거듭이 되면 거듭될수록 더 복합적인 정보들, 더 복잡한 정보들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되게 특화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주어진 이미지를 보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28 x 28짜리 이미지가 있었지만 얘를 784짜리 그냥 벡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벡터로 만드는 순간 원래 28 x 28짜리 이미지에 무슨 숫자가 이렇게 써 있었겠지만 그 인접한 영역에 있는 그런 정보들은 다 날아가고 그냥 얘를 하나의 벡터로만 보는 거죠. 그 각각의 위치에 있는 값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정보가 뭐 딱히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각각 각 자리에 들어있는 값들이 독립적인 그냥 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뉴럴 네트워크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지만 얘는 이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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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을 고려한 구조가 아니죠. 그냥 싱글 벡터로만 보는 거예요. 기존에 봤던 것처럼. 반면에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라는 구조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이미지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다? 우리가 실제 시각이 이루어지는 어떤 원리나 구조를 본딴 것이기도 하다.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는 거를 본땄기 때문에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 한번 보면은 앞에 거는 다 얘기를 했던 거고, 유의미한 특징들을 추출한다.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을 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도 역시 백프로파게이션을 쓸 건데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컨볼루션이라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일종의 우리가 1차원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것처럼 2차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컨볼루션이 일종의 리니어 오퍼레이터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컨볼루션에 맞게 조금만 변형을 시키면은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특히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학습 데이터랑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을 가지고 뭐를 얻어내요? 웨이트 W를 결정을 하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랑 마찬가지로 백프로파게이션을 가지고 뭘 정하냐면은 컨볼루션의 컨볼루션의 커널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어진 이미지로부터 어떤 특성을 뽑아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미지 컨볼루션이라는 걸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커널을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어떤 모양의 커널을 사용을 할지 우리가 직접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뭐 수평선을 인식할지 수직선을 인식할지 뭐 이렇게 꼭지점을 인식을 할지 그 커널 모양을 일일이 하나하나 지정을 해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가진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습을 통해서 커널이 결정이 돼요. 커널이 일종의 여기 웨이트와 같은 파라미터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커널이 결정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건 손글씨잖아요. 손글씨. 여기서 어떤 특성을 추출해야 되나? 막 뭐 7, 1, 4, 3 막 이런 글씨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모양의 커널을 정의를 해야 이런 이미지로부터 실제 숫자를 인식을 할 수 있는지가 고민이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이거죠. 자동적으로 학습을 돌리면 이런 이미지 클래시파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을 자기가 알아서 결정을 해내요. 그게 CNN이 가진 강점 중에 하나죠. CNN이 가진 기존의 이미지 인식과 비교했을 때 CNN이 갖는 장점은 이런 게 있어요. 커널을 자동으로 결정한다. 우리가 주어진 이미지에서 어떤 피처를 뽑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얘가 알아서 어떤 피처를 뽑을지 결정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CNN에 대한 개론은 끝냈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좀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원래 컨볼루션은 뭐 주어진 인풋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커널이 주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전 강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3x3짜리 이미지가 있고 2x2짜리 커널이 있으면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몇 바이 몇의 이미지가 나올까요? 요거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은 2x2가 나오죠? 그쵸? 예, 2x2짜리를 여기에다가 위치시켜서 여기 첫 번째 자리에 값이 결정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위치시키면은 여기가 결정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위치시키면은 여기가 결정이 될 거고 또 여기다가 위치시키면은 여기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2x2가 나오는데 여기에 무슨 개념을 더할 거냐면요. 패딩이라는 개념을 더할 거예요. 패딩의 목적은 인풋 사이즈와 아웃풋 사이즈를 동일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인풋으로 이렇게 3x3이 주어지고 우리가 커널로 이렇게 2x2가 주어졌는데 아웃풋으로 3x3짜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더 필요하냐면요. 여기에 값들을 추가를 하면 돼요. 요만큼의 값을 추가를 하면은 이 아웃풋을 3x3으로 만들 수 있죠. 원래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얘를 여기다가 겹쳐놓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한 번밖에 못 움직이니까
이제 여기 열방향으로 2개, 행방향으로도 2번밖에 못 움직였었는데 요렇게 얘를 패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경계에다가 값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다? 인풋 사이즈랑 아웃풋 사이즈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값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널 사이즈가 2x3이 됐다고 해요. 2x3이 되면은 여기까지도 패딩을 넣어야겠죠. 그래야지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해서 3번 구할 수 있죠. 밑으로도 첫 번째 자리에서 구하고, 두 번째 자리에서 구하고, 세 번째 자리에서 구하고, 요렇게 필요한 만큼 추가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면은 커널의 사이즈가 영향을 주겠죠. 커널이 커지면 패딩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 커널이 3x3이다 라고 하면은 패딩을 요만큼 더 넣어줘야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미지 경계에다가 값들을 추가를 해서 요 사이즈랑 요 사이즈를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패딩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그 패딩에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는 무슨 값을 넣을 거냐? 여기에다가 무슨 값을 넣을 거냐? 아무 값을 넣을 순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값을 잘 넣어야 되는데 그 패딩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로 패딩 뭐겠어요? 패딩하는 위치에 다 0을 넣는 거죠. 컨스턴트 패딩 0이 아니라 특정한 값 특정한 값으로 채우는 거를 컨스턴트 패딩이라고 해요. 제로 패딩도 사실 컨스턴트 패딩이죠. 0이라는 값을 컨스턴트하게 넣는 거니까 제로도 컨스턴트 패딩이 될 수 있죠. 근데 저런 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아무래도 여기 경계에 있는 값들이랑 좀 비슷한 값이 들어가야 제대로 동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한다? 클램프 패딩. 예를 들면은 가장자리에 있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미지가 뭐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패딩으로는 뭘 넣냐? 이렇게 1을 넣고 여기는 4를 넣고 이쪽으로는 뭐 3을 넣고 여기는 6을 넣고 또 뭐 이쪽으로는 뭐 4, 여기로는 5, 여기는 6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값들을 무한히 반복해 나가는 게 클램프 패딩이에요. 또 뭐 볼까요? 미러 패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1, 2, 3, 4, 5, 6이라고 이미지가 있으면은 미러 패딩은 어떻게 된다? 1, 2, 3, 4, 5, 6 3, 2, 1, 6, 5, 4 4, 1, 5, 2, 6, 3 1, 4, 5, 2 아이고 이거 잘못 썼다. 이렇게 대칭이 된 모양으로 넣는 게 미러 패딩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도 한번 볼까요? 여기 랩 같은 경우에는 대칭 안 하고 바둑판으로 넣는 거예요. 미러는 대칭하고 그렇게 넣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제로 패딩을 넣었더니 여기 가장자리가 다 0으로 들어간 거고, 여기 랩 같은 경우에는 바둑판식으로 넣은 거죠. 그러니까 대칭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반복을 한 거예요. 클램프 패딩 보이시죠? 경계를 반복을 하는 거죠. 미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경계가 좀 뚜렷하지 않은데, 왜냐하면은 대칭된 이미지로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미러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미지의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보통은 패딩을 다 적용을 해요. 패딩을 다 적용을 해서 인풋이랑 아웃풋의 사이즈를 동일하게 만들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무슨 개념이 있냐,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행이나 열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격을 둬서 컨볼루션을 할 거냐. 원래는 여러분들 요렇게 이미지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뭐 패딩을 적용을 해요. 뭐 이렇게 패딩을 이렇게 뭐 적용을 했다 쳐요. 이렇게 패딩을 적용했다고 합시다. 여기에다가 뭐 넣을까? 이렇게 3x3짜리 커널을 넣었다고 해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시작 위치라고 합시다. 만약에 시작 위치가 여기면은 여기 시작 위치에서 하나를 구하고, 시작 위치에서 하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요? 얘를 옆으로 한 칸 움직이죠. 아래로도 한 칸씩 움직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거, 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거, 마찬가지로 아래로 한 칸 가는 거, 아래로 한 칸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요거가 된 거죠. 여기는 요거가 된 거죠.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컨볼루션은 행으로 한 칸씩, 열로 한 칸씩이잖아요. 근데 스트라이드라는 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드를 m by n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행으로, 이거 잘못 썼네. 행으로 m 칸씩, 열로 n 칸씩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인풋이 주어지고 패딩은 적용은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커널이 주어져요. 그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뭐도 있어야 돼요? 스트라이드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5x4짜리 이미지가 있는데 패딩을 적용을 하고 뭐 3x3짜리가 들어와도 스트라이드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똑같이 나와요. 요거 이해되세요? 스트라이드가 1x1이면은 원래 컨볼루션이랑 똑같이 한 칸씩 움직이면서 구하겠다라는 거니까 얘는 얘랑 똑같아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아웃풋 사이즈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열 방향으로 두 칸씩 뛰겠다는 거예요. 요거 몇 바이 몇이 될까요? 5바이 3? 3바이 4? 한번 직접 그려볼까요? 아이고. 요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패딩이 요만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위치가 어디죠? 여기죠. 첫 번째 위치가 여기에요. 먼저 행방향을 생각을 해볼까요? 행방향으로는 한 칸씩 내려갈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번이죠. 그럼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이 될 거예요. 여기는 5예요. 반대로 이쪽으로는 두 칸씩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는 두 칸씩 갈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번이죠. 2번이 어디예요? 여기가 돼요. 여기가 돼요. 3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만 가요. 패딩은 여기 요쪽 패딩은 쓸모가 없어지겠죠? 네, 패딩은 그냥 자동으로 하면 돼요. 맞아요. 패딩은 그냥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스트라이드를 가지고 구할 때는 뭐만 보면 돼요? 여기랑 여기랑 가지고 요거를 구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요거 지울게요. 여기서 커널 사이즈가 바뀌어요. 근데 스트라이드는 동일해요. 아웃풋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3바이 3이었나? 내가 뭘로 했지? 3바이 3일 때 5바이 2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다 동일한데 커널 사이즈만 바뀌어요. 그래도 아웃풋은 동일합니다. 패딩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더 큰 거 해볼까요? 만약에 12바이 6짜리가 있는데 만약에 뭐 4바이 2짜리 커널을 쓰는데 3바이 2짜리 스트라이드를 쓸 거예요. 요거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에다가 요것만 봐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얘에다가 얘만 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패딩은 알아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죠? 정리를 해볼게요. 패딩이라는 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동일하게 하려고 한 건데 사실은 그냥 필요한 만큼 들어가면 된다.
디폴트로 디폴트 스펠링 뭐냐? U가 들어가나? 갑자기 헷갈리네. 아, 나 뭐야? 디폴트 스펠링에 U가 들어가나요? 한국말로 쓰자. U가 안 들어가나? 아, 들어가요? 디폴트로 적용한다. 그래서 신경 쓸 일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라이드는 행과 열 방향으로 얼만큼 간격을 둘 건지, 스트라이드의 반비례로 아웃풋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웃풋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 거는 인풋 사이즈와 스트라이드가 결정을 하는 거죠. 패딩이 있다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패딩의 크기, 패딩이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이제 커널의 사이즈랑 뭐 스트라이드랑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패딩이 얼마나 들어갈지가 결정이 되겠지만, 어차피 이건 자동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패딩은 그냥 필요한 만큼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웃풋 사이즈는 그냥 뭐다? 인풋 사이즈랑, 인풋 사이즈를 사실 스트라이드로 나누면 땡이죠. 마지막, 여러분들 이론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맥스 풀링을 넣어왔나? 맥스 풀링 저기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설명할게요. 우리가 풀링이라는 게 있어요. 풀링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좀 줄이자는 거예요. 인접한 픽셀들의 대표값으로,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엠리스트 데이터만 해도 28x28이면은 784차원의 정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작은 크기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막 몇백 바이 몇백만 돼도 픽셀이 만 단위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이미지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는 되게 커요. 되게 큰데 문제는 그 큰 이미지를 봐서 여기 요만큼을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에 막 픽셀들이 모여 있을 텐데 웬만하면 다 비슷한 값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면은 거기 주변에는 웬만하면 비슷한 값들만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줄이자는 게 풀링이 하는 역할이에요. 풀링이 하는 역할은 그런 거고, 그 중에서 맥스 풀링은 뭐겠어요? 맥스 풀링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좀 나누어 떨어지게 하자. 요렇게 할까? 아, 5개네. 4x4로 할까? 아니,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아, 다 지워졌어. 이렇게 4x6짜리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맥스 풀링을 할 거예요. 네, 얘도 사이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x3짜리로 할게요. 네, 맥스 풀링의 사이즈는 자연스럽게 보통 디폴트로 스트라이드도 같이 동일하게
기본이에요. 맥스 풀링은 뭘 하냐면요, 2x3짜리를 이렇게 돼서 여기 안에서 제일 큰 값이 뭐죠? 7이죠.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적용을 해서 오른쪽으로 3칸 가면은 여기잖아요. 여기서 제일 큰 값이 뭐죠? 여기서 제일 큰 값 뭐예요? 9죠. 9가 이렇게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여기 위치는 그럼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쵸, 6이죠. 여기를 놓고 봐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값. 그럼 마지막 여기는 뭘까요? 그쵸, 9죠. 요렇게. 그러니까 4x6짜리에다가 맥스 풀링 2x3짜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2x2짜리가 나와요. 요렇게 해서 이미지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구조가 눈에 들어와요. 요 구조만 보고 쉬었다가 실습 빨리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디멘션을 잘 보세요. 디멘션. 인풋이 있고 여기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은 우리가 보통 그림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여기 그림 하나는 아웃풋의 사이즈를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계산할 때 커널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 커널과 그 커널에 적용이 된 스트라이드에 의해서 요 아웃풋 사이즈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요쪽 방향은 뭐냐면요, 커널의 개수예요. 우리가 뉴런의 개수가 여러 개였잖아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뉴런이 여러 개였어요. 그것처럼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커널을 여러 개를 둬요. 커널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커널이 100개다 라고 하면은 여기 요축 방향이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실습할 때 직접 보여드릴게요. 커널의 개수가 세 번째 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의 사이즈는 아웃풋 이미지의 사이즈가 되고, 세 번째 축은 커널의 개수만큼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을 적용을 해요. 그러면은 요거 역시 그 풀링을 하는 사이즈에 의해서 아웃풋 사이즈가 결정이 될 거고, 여기 세 번째 차원, 세 번째 축으로는 커널의 개수랑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축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컨볼루션을 취해요. 그러면은 또 여기에 사이즈가 결정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요쪽의 개수는 커널의 개수에 결정을 받는 거고, 또 풀링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렇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 있잖아요. 3차원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원, 2차원은 이미지의 디멘션이고, 세 번째 축은 커널의 개수만큼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쭉 일렬로 세울 거예요. 벡터로 만들 거예요. 벡터로 만들어서 여기 뒷부분은 어떻게 처리한다? 우리 앞에서 봤던 딥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로 해서 풀리 커넥티드로 쭉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레이어 두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끝나는 거죠. 요게 보통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보통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풀링, 맥스풀 레이어 같은 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컨볼루션 레이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두면 돼요.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서 얘를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변환을 시켜서 적당히 거친 다음에 소프트맥스 두고 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을 내릴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좀만 쉬었다 할까요? 좀만 쉬었다가 우리 아주 빠르게 실습만 하고 끝냅시다. 좀만 쉬었다 할게요. 요거 하나만 보고 실습하러 갑시다. 잠깐만요. 좋죠, 노래. 아, 노래 너무 좋죠.
그 마마무에 멤버들이 4명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마마무가 좀 요새 그룹으로는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좀 맨날 좀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옛날 같이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 중에서 그래도 멤버 4명 중에 방금 보여드린 그 휘인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지 않아요? 마마무에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랑은 다르게 솔로로 내는 노래들을 보면은 되게 좀 그냥 걸그룹 노래라기보다는 되게 솔로 가수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제가 좀 발라드 위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마마무 내에서도 춤도 되게 잘 추는 멤버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결국에는 다른 소속사로 계약을 한 유일한 멤버긴 한데 좀 앞으로 기대도 솔직히 말하면 팬으로서 기대도 좀 많이 돼요. 네, 되게 가창력을 담당하던 멤버였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되게 춤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되게 노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엄청 좀 스타일리시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느낌 있지 않아요? 느낌 있다는 표현이 되게 애매하긴 한데 되게 느낌이 좋아서 노래도 너무 좋고 그런 노래 스타일도 되게 잘 살리고 그래서 되게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CNN을 실제로 돌려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 리코그니션을 하는 거예요. 페이스 리코그니션을 하게 되면은 지금 컨볼루션 레이어 3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3개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첫 번째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커널들이에요. 커널이 총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00개 커널이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얼굴 이미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좀 국소적인 특징들이 여기 첫 번째 커널에 들어가 있겠죠. 로컬 피처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눈썹의 일부분, 뭐 여기 콧망울, 뭐 콧볼, 아니면은 입의 일부분, 눈의 일부분, 뭐 눈꼬리, 눈동자, 뭐 이런 거 나타났겠죠. 첫 번째 피처, 첫 번째 레이어의 커널에는 그런 게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렇게 학습이 됐어요. 이제 두 번째 레이어를 봤더니 두 번째 레이어의 커널들은 뭐가 됐어요? 조금 더 종합적인 피처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눈썹과 눈, 아니면은 코가 좀 더 형상을 갖기 시작을 하죠. 뭐 귀의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입 모양이 전반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두 번째 레이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러한 커널들을 가지고 컨볼루션을 취해 볼 거다. 세 번째를 갔더니 이제 얼굴들이 보여요. 근데 이게 마치 그런 거겠죠. 여기 몇 개가 나왔냐? 총 24개의 얼굴이 나왔는데 이게 마치 얼굴의 유형 같은 게 될 수 있잖아요. 24개 정도로 대표가 된 얼굴의 유형. 어떻게 보면은 약간 프린시플 컴포넌트처럼 뭐 알겐 페이스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얼굴의 전반적인 피처가 생성이 된 거예요. 이러한 커널들을 이용을 해서 그럼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이러한 얼굴들과 비교를 해본다 이거죠. 이러한 얼굴들이랑 비교를 해서 최종적으로 누군지 알아맞춘다 이거죠. 요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 레이어에서 위쪽 레이어로 올라갈수록 좀 로컬한 피처에서 점점 더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고 조금 더 어려운 피처들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 그러니까 레이어가 많아진다는 게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이렇게 더 복잡하고 좀 더 심층적인 그런 정보들을 다룰 수가 있다는 거가 되겠죠. 여기 다른 예들도 있는데 뭐 얼굴의 예를 봤지만
자동차도 그래요. 뭐 그냥 맨 처음에는 외형의 로컬한 피처들부터 시작해서 뭐 바퀴의 모양, 아니면은 뭐 본네트 쪽의 모양, 뭐 그런 거, 카울의 모양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창문의 모양, 뭐 코끼리, 맨 처음에 로컬 피처에서 시작을 하지만 뭐 다리의 모양, 귀의 모양 뭐 이런 거 나올 거고, 의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왜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실습 갑시다. 실습 아주 쉬워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뭐 직접 구현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기존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쓰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좀 해봅시다. 뭐 필요한 것들 다 불러올 거고 좀 빠르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죠. 우리 케라스에 계속 쓰고 있던 그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건데 역시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인풋의 쉐이프를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들죠. 이게 행의 개수, 열의 개수, 그리고 이게 흑백 이미지라서 일단 한 개예요. 이런 식으로 각 레이어의 출력을 3차원으로 표기할 거예요. 이따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X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리쉐입을 할 건데 리쉐입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첫 번째 디멘션으로는 개수예요, 개수. 샘플의 개수가 첫 번째 디멘션으로 들어갔고 행, 열, 한개.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셋의 전체 개수, 행의 크기, 열의 크기, 일단 흑백이라서 한개. 이렇게 넣고 요거는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0에서 255까지의 정수였는데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적당히 뭐 쉐입 같은 거 프린트하고 요거는 미니 배치의 크기고 클래스의 개수일 거고 이 폭을 몇 번 돌 건지 뭐 이런 거겠죠. 요거는 그 정수형 타겟을 카테고리컬로 변환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해 볼게요. 그냥 필요한 일들을 그냥 한 거예요. 여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총 6만 개의 트레이닝, 1만 개의 요 테스트라고 하자. 테스트 샘플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게 요게 다예요, 여러분들. 요게 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레이어에는 28바이 28바이 1짜리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커널로 5바이 5짜리를 쓸 거고 스트라이드로 1바이 1짜리를 쓴대요.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여기 32는 뭐냐면은 32개의 커널이에요.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뭐 패딩을 뭘 쓸 거다. 아까 보셨죠? 패딩에 무슨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고 올까? 한번 보고 올까요? 케라스 컨볼루셔널 2D. 여기 패딩 있죠. 뭐 세임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클램프인 것 같은데. 아니네. 여기 나와 있다. 세임. 세임 같은 경우에는 0을 채우는 거네요. 제로네요, 제로. 네. 그거 말고 다른 패딩은 없나? 의외로 제로 패딩을 많이 쓰나 봐요. 나 이거 약간 몰랐네. 이번에 알았네. 여기 보시면은
0을 뭐 왼쪽 오른쪽 뭐 위아래에다가 채워 넣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same이라는 걸 쓰면은 뭐 0을 채워 넣는 그런 패딩인가 봐요. 그래서 same 패딩을 쓰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를 쓰고 인풋 쉐이프 뭐 정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서머리를 해서 봤어요.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첫 번째 레이어의 출력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28바이 28바이 32가 나왔어요. 그쵸? 커널을 5바이5로 썼지만 어차피 패딩을 적용을 했고 스트라이드가 1바이1이니까 요 28바이 28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8바이 28이 된 거고, 다만 커널을 32개를 썼으니까 여기 세 번째 차원이 32가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기 스트라이드를 2바이2로 바꾸고 커널을 뭐 50개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도 바뀌겠죠?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 뭐 바이 뭐 바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아웃풋의 이미지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아웃풋의 이미지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요런 이미지가 들어가서 요런 스트라이드를 적용을 할 텐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네. 14 바이 14가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차원으로는 커널의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의 개수는 아마 요거 3개의 곱이 되겠죠. 바이어스 텀이 포함이 됐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아, 요거 3개의 곱이 아니라 요 커널이랑 요거의 곱이 되겠구나. 그렇죠. 바이어스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맥스풀 레이어예요. 14바이 14바이 50짜리가 들어갔고 맥스풀이 2바이2로 들어갔어요. 스트라이드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7바이 7바이 50짜리가 나오겠죠. 요게 만약에 7바이 2짜리 맥스풀이 되면은 2바이 7바이 50이 나오겠죠. 여기 세 번째 디멘션은 유지가 돼요. 실행해 볼까요? 여기 한번 7바이 2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맥스 풀링을 해서 2바이 7바이 50짜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는 파라미터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윈도우 취해서 맥시멈 값만 하면 되니까 별다른 웨이트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인풋으로 2바이 7바이 50짜리가 들어갔어요. 여기에다가 64개의 커널, 근데 사이즈는 2바이2, 스트라이드는 1바이1이에요. 이러면 아웃풋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아웃풋이 어떻게 될까요? (2바이 7짜리의) 스트라이드가 1바이1이니까 요거는 유지가 될 거고, 세 번째로는 커널의 개수가 들어가서 64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인풋으로 64가 들어가서 맥스풀로, 이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버립시다. 넣으면은 아웃풋으로는 제 생각에 1바이 1바이 64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플래튼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맥스풀까지 했을 때 1바이 1바이 64짜리였잖아요. 요거를 벡터 1차원짜리 벡터로 만들었어요. 요 플래튼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추가를 한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64에서 100으로 가는 fully connected 레이어고, 마지막으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100에서 10으로 가는 걸 하고, 액티베이션으로 소프트맥스를 추가를 한 다음에 생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컨볼루셔널 레이어 2개 들어가 있고 사이사이에 맥스풀 레이어 끼워 넣은 다음에 여기 플래튼을 해가지고 하나의 벡터로 바꿔주고 풀리 커넥티드 2개 써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둔 거예요. 요게 그러면은 뭐 커널 사이즈, 커널의 개수, 스트라이드 바꿀 때마다 그때그때 아웃풋에 그게 달라지겠죠. 그렇게 쭉쭉쭉쭉 하다 보면은 여기 아웃풋, 맨 마지막 아웃풋 요거 3개가 결정이 될 텐데 요거 좀 바꿔볼게요. 요거 지워도 돼요? 요거 지워볼게요. 여기를 뭐 2x2, 2x2, 뭐 7x1, 뭐 막 100개 이렇게 바꾸면은 이런 거는 내 생각에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1x1로 바꿀게요. 그쵸? 이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플래튼 레이어를 보면은 플래튼 레이어 들어가기 전에 3x3x 100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3개 다 곱하면은 900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플래튼을 한 다음에는 900차원짜리 벡터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00개에서 100개, 100개에서 10개로 가는 거죠. 뭐 여기 사이에다가 추가를 해도 되고, 뭐 컨볼루션 레이어를 더 추가를 해도 되고, 맥스풀 레이어를 빼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설계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로스 펑션으로는 뭐 쓸 거다,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쓸 거다, 애큐러시 보여줘라, 요거로 학습하고, 미니 배치 사이즈는 요렇게 하고, 에폭 얼만큼 돌아라, 뭐 매번 프린트 해줘라, 뭐 테스트 데이터는 요거다. 한번 돌려볼게요. 애큐러시가 점점 올라가죠. 에폭을 한 5번 정도 해볼까요? 지금 그 모델에 이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여기 한 번, 이제 2번째 에폭을 돌고 있어요. 여기 3번째 에폭 돌기 시작하죠. 네 번째, 거의 막 93%, 94%, 94% 되죠. 95%까지 가네.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샘플에서 한 개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한 개 랜덤으로 뽑아서 그 입력 이미지를 보여주고 실제 CNN이 예측한 결과를 프린트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거 숫자 1 맞죠? 뭐 반복해도 되죠. 숫자 7 나오죠. 요것도 7. 요것도 7. 왜 자꾸 7만 나와? 얘 4. 얘 2. 얘 8이래요. 뭐 이렇게 하면은 CNN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하고 뭐 그거를 이제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돌린 거죠. 그렇게 해서 CNN 실습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정규 수업을 끝냅시다. 정규 수업 마치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에 커버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준비해 오는 건 없을 거예요. 제가 준비하는 건 없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그냥 궁금한 거 질문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네, 우리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 저희 수업이 좀 하는 게 많았을 텐데 네, 진짜 고생 많으셨을 거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많은 양을 소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만큼
얻어갈 수 있는 수업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챙겨가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 뭐 얼마나 그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기말고사 준비 잘 하셔서 기말고사 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기말고사 기출문제 답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이랑 월요일에 봐요.